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기학원의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139회 발송배전기술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1교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번입니다. 1교시 1번 문제는 지금 화력발전기의 정지 방식인 유니트 정지, 무부하 무여자 정지, 발전기 분리, 순차 정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문제 형태는 아니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약간 실무 쪽에 가까운 문제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니트 정지는 이제 비상정지 개념이라고 해서 발전기 내부 사고나 이런 급하게 정지를 시켜야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부하 무여자 정지는 발전기는 어느 정도 돌리는 상태에서 주체 단기를 내린다든지, 여자를 끈다든지, 이런 형태의 정지이고요. 이건 이제 외부 사고긴 한데, 발전소의 경미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 분리 정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똑같은 외부 사고의 경미한 사고지만 송전계통의 사고에 해당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순차 정지는 이제 정상적인 정지, 이제 계약 정지를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용어가 지금 낯선 용어였던 분들, 이쪽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낯선 용어들이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초이스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이 지금 현재 핫한 이슈입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이라고 해서 이게 결론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송전입니다. 송전이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은 송전망 건설 지연이 들어갈 거고, 지금 신재생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송전망이 없어서 지금 신재생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이제 배경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송전 건설 지연이 키가 될 거고, 신재생이 확충되고 있다라는 게 좀 키가 될 거고, 또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송전망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런 게 지금 법이 태동되기 시작을 한 거고, 사실 핵심은 송전의 민간 개방이죠. 민간 개방.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송전을 어떻게 좀 민간에 풀어서 건설 지연을 막자, 빨리 해보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 저도 이 공청회를 갔다 오긴 했거든요. 공청회를 갔다 오긴 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이걸 풀어준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얘기가 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건설은 민간이 하되 건설 완료 후에 한전에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당연히 문제 여태까지 출제됐던 적이 없던 내용일 거고 접근하기 쉽지 않고, 거기다 이번 문제는 심의 의결사항으로 제시된 것들도 나열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이스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난이도도 거의 극상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관심이 되게 많고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엔 실제로 답안 작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발전기 제동건선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과거에도 출제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또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도 출제했던 문제 구조는 우리 계좌철심의 농용건선으로 설치한다. 그 금속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역할은 난파 권한으로 나오죠. 난조 방지, 파열 개선, 건전사업 전업 상승 억제, 안전도 향상. 이 키워드로 보통 잡고 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제동건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익숙했던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접근성이 조금 있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공사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지금 원전 해체 공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계획 정지돼서 해체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또한 생소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은 접근하시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이게 뭐 콜드 투 핫이 있고 핫 투 콜드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쉬운 거 먼저 조금 철거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콜드 투 핫이고 그 아무래도 준위가 높은 방사능 물질이 많은 것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핫투 콜드 방식인데 이제 핫투 콜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좀 이게 좀 난이도가 낮죠. 콜드 투 핫이 쉬운 것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콜드 투 핫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해체 방법에서는 콜드 투 핫이냐 핫투 콜드냐를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체 절차는 이 콜드 투 핫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절차 설명이 돼야 되는 거 문제 유형이라서 굉장히 접근하시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케이블 제이밍 레이시오, 잼 레이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케이블 잼 레이시오 자체가 10점짜리 1교시 문제로는 반복되고 있는 기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접근하기가 쉬웠겠죠. 이번 회차 중에서는. 근데 이제 요게 나왔어요. 내경 200mm하고 단면적 800을 줬는데 우리가 JR을 얘기할 때는 관내경 D를 도체 내경 D로, 그러니까 도체 외경이죠. 그 케이블 외경 D로 나눈 거를 JR로 얘기를 하고 이게 2.85에서 3.15D 내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제이밍 레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이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이 자체가 식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로 처음 접해 보시더라도 이 문제를 자꾸 풀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봐요. 이거 자체가 2.85D하고 3.15D 사이의 이 제이밍 레이시오 자체가 워낙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은 1교시 문제가 그렇게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초이스를 하셨을 거고 자신 있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셨으면 괜찮으셨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전격 주파수가 60Hz인 변압기의 동일 전압의 50Hz 계통에 사용할 경우 다음 항목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존의 60Hz, 50Hz 문제는 25점으로 반복되어 있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함은 있었을 문제고, 근데 다만 이제 10점으로 나왔고요. 이제 10점으로 나오면서 이제 25점으로 나올 때는 60Hz를 50Hz 쓸 때, 50Hz를 60Hz로 쓸 때라는 형태로 25점으로 나왔었고, 변압기의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결국은 철심 포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 거였는데, 시점에서는 이렇게 딱 4개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죠. 결국 시작은 자속 밀도 주파수가
주파수가 전격 60Hz에 50Hz를 걸면은 주파수가 6분의 5가 된다는 건 자석 밀도는 유기기전력식에서 5분의 6, 1.2배가 된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면 철선 중에 와류선은 주파수와 자석 밀도가 동일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이고 히스테레시스 손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와 BM의 X승인데 이 X를 뭐 2로 놓든 5와 1.6으로 놓든 어쨌든 철소는 자석 밀도가 1.2배 증가하면 증가가 되겠죠. 뭐 만약에 2승을 놓으면 주파수가 6분의 5고 자석 밀도가 5분의 6이 제복이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은 1.2배가 될 거고 1.6승을 여기다 넣으셔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 중에 하나 초이스해서 변화되는 것까지 보여주시면 철소는 될 거고 자 온도는 당연히 철선이 증가하니까 증가가 될 것이고 동선에 의한 온도 상승은 아무래도 표피 효과가 좀 더 주파수가 줄어들면 표피 효과가 감소하기는 해서 치료 저항 때문에 동선에 의한 온도는 약간 낮아질 수 있겠지만 철선이 더 좌지우지를 할 수뿐이 없는 자석 밀도에 의한 이 과정을 거쳐서 올 수뿐이 없으니 온도는 상승할 거고 전압 변동률은 지금 리액턴스의 지배를 받을 테니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죠. 그냥 6분의 5로.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은 약간 감소를 할 것이고 해서 10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10점에 맞게 나오는 대로 작성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 가능성을 막 얘기하고 싶죠. 사실은 찰심이 포화돼서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건데 그 내용을 뭐 적어주면 좀 더 결론에 적어주면 좀 더 유리한 점수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어본 4가지를 잘 접근하시면 점수를 어느 정도는 받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상 3선식 송전선로 2상 BC상 단락고장 시 단락전류와 건전선의 전압을 구하시오. 단 중성점 직접 접지, 중성점 저항 0, 단락도 완전 단락. 그리고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대칭좌표법에 의해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락전류 구하시고 건전상 전압 상승 구하시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도는 항상 조건과 결과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그 사이를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식은 답은 아시는 상태에서 과정을 맞추는 형태로 푸시면 되겠죠. 이 푸는 과정들은 우리가 23일 날 9시 반에 공개 강의를 하니까 그럴 때 그때 오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난이도로 따지면 1교시 중에서는 거의 하에 속합니다. 하에. 뭐 이거는 그래도 좀 생각할 게 있으니까 한 중 정도는 간다고 쳐도 이건 난이도로 따지면 하루 보실 수뿐이 없습니다. 답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장 가실 때. 답 다 알고 있고 중간 걸 맞추는 형태로 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송전선로론 거리 계정기 적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것도 뭐 25점 베이스, 2, 3, 4교시 베이스로 반복되는 기출이죠. 그래서 뭐 우리 앞글자 따면 아가분다, 전직동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앞글자 따서 아크 저항, 가까운 곳, 분류 효과, 다중사고, 전압상실, 직류분, 동기탈주, 타상사고 해서 8가지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차까지 써주시면 좀 더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 회차 1교시 중에서는 그래도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9번 문제. 분사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지겹습니다, 이제. 분사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계속 나와요. 뭐, 지금 2교시에 있지만 신재생 발전기 계통 연계 기술 기준하고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뭐 분리시간, 비정상 전압과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분사형 전원 분리시간, 비정상 전압과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운전 지속시간, 이거 표로 딱 있습니다. 표. 그 표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싶을 정도로 그 표는 되게 디테일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웠냐 안 외웠냐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외워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거의 외우실 단계에 들어들 정도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뭐 개인차겠죠.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 그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전 계통 플리커 발생 원인과 경감 대책에서 공급 좌측하고 수용 좌측. 자, 이런 뭐 내용들은 뭐 어느 교재에 봐도 다 나와 있죠. 어느 교재나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발생 원인은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전류 급변. 결국은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급변되면 뭐가? 전압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게 프리커고. 그래서 원인 설명하시면 되고 경감 대책도 공급 좌측하고 수용 좌측으로 나눠서 어느 교재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글자 따서 정리해서 암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10점짜리니까 그렇게 뭐 엄청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만 딱딱딱딱 맞춰서 쓰시면 되는 문제죠. 1교시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쉬운 축에 속한다고 보셔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1번 병렬 운전 조건, 2번 조건 불이칠 시 발생 현상과 영향. 자, 3번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각 조건의 중요성. 자, 1, 2번만 가지고 우리가 25점을 많이 풀죠. 25점으로 많이 나왔었고, 이 중에서 병렬 운전 조건 5가지잖아요. 기전력 크기, 위상, 주파수, 상회전 방향, 파형. 5가지인데, 이 5가지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불일치 현상 자체를 설명하려면 25점 베이스고, 하나를 꼭 집어서 위상이나 전압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는 한 10점. 요게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계속 반복했던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1, 2번 적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야 정상이고요.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1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운영 측면에서의 각 조건의 중요성까지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약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운영 측면에서 각 조건의 중요성. 자, 그럼 뭐 위상, 주파수. 사실 운영 측면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3개죠, 3개. 왜냐면 전압합 크기, 주파수, 위상이겠죠. 사실 파형하고 상회전 방향은 건설할 때에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설할 때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크게 운영 중에 문제될 건 없잖아요. 파형하고.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아니면 건설할 때 뭘 잘못하지 않았거나. 그럼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유효전력, 주파수, 관계성, 전압 크기, 결국 무효순환 전류가 많으면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자, 주파수는 결국 유효전력 불균형이면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급격하게 뭐 주파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위상은 결국 동기화력하고 연관해서 위상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운영상 문제가 있을지, 이런 걸 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요 3번만 아니면 그냥
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3번을 어떻게 접근하셨느냐가 이 문제의 점수를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1, 2번 뭐 다 쓰시겠죠. 거기다 10점으로 나왔는데 간략하게 쓰면 되는데 못 쓸 분이 없겠죠. 사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3번의 질문에 어떻게 쓰셨냐가 아마 어느 기본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난이도는 그래도 3번 때문에 중 이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계통 AB가 연계되어 있을 때 연계선 조류량이 계통 B로부터 계통 A 쪽으로 흐를 때 계통 부하 변동을 델타 L, 이에 의한 주파수 변동을 델타 F라고 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놓고 1번은 정주파수 제어에서 FFC, 플랫 프리퀀시 컨트롤 개념 설명해라. 설명하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정주파수 제어잖아요. 그래서 FFC를 쓰고 있으니 주파수 변동에 따른 그 연계선 조류의 변화 그래프 있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우리 계통공학 책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2번 문제 지금 델타 LA와 델타 LB 및 계통 주파수의 델타 F를 구하는 게 요 조건 그대로 어디 있어요? 계통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서에. 자, 이 조건 자체, 이 문제 자체가 기본서에서 나왔는데 이 개념 설명도 기본서에 충실하셔야 되고 부하 변동 및 주파수 변동도 기본서에 충실하게 설명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관련된 내용하고 주변 내용을 아무리 쓰셔도 이 내용은 모범 답안이 기본서 내용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내용하고 어떻게 싱크로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좌지우지 될 겁니다. 이 기본서 내용은 계통공학 책을 보셔도 되고 저희 공개 강의 때 오셔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계통에 아래와 같이 전압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통 및 수용가 및 전기기기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명, 유도전동기, 컴퓨터, 전자기기에 거기다 효율, 수명, 손실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래. 딱 구분도 조명, 유도전동기, 컴퓨터 및 전자기기로 구분하셔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되 전압이 너무 낮을 때 이 딱 세 가지 설명하시고 높을 때 세 가지 설명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효율이나 수명이 전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좋을 리가 없죠. 효율은. 그리고 수명은 조명 같은 경우에 전압이 LED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백열등이나 형광등 같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수명 같은 경우에 우리 백열등이나 형광등 전압이 너무 높으면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그리고 전압이 너무 낮은데 수명이 향상되고 이럴 일은 없을 건데 높을 때 더 드라마틱하게 수명이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손실도 우리가 지금 LED 같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정전력 부하 모델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낮아지고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높아지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LED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에 따라서 손실이 또 차이가 나겠죠.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높아져서 손실이 커질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요. 또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너무 낮으면 이제 토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다 따져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발송 배전에 적합한 또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건축전기성 문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쉽게 접근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것도 난이도는 어떻게 보면 상입니다. 이게 건축전기 문제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건축전기 쪽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발송배 전반 준비하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로 볼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교시 열세 문제를 봤는데 일단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문제가 지금 13번도 그렇고 자, 여기서는 그래도 그럴 거고, 요, 지금 4번도 쉽지 않고요. 1번, 2번도 쉽지 않고, 아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벌써 4개 이상 보이고요. 그렇다고 뭐 나머지 문제는 뭐 그냥 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평균 1교시는 뭐 평균 난이도에서 좀 약간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 난이도 이번 시험 자체가 지금 2, 3, 4교시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2, 3, 4교시 자체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38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138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테일 이게 문제가 쉬우면 어떻게 돼요? 디테일 싸움이 되거든요. 문제가 쉬우면 결국은 디테일 싸움이 돼요. 그래서 138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디테일 싸움이었다고 보는데 그 바람직한 건 아니죠. 디테일 싸움으로 합격자가 갈리는 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138회보다는 문제가 그래도 좀 성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발송배정 기술사를 디테일 싸움으로 한다는 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짧게 공부하고 짧게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 자체는 그래도 지난번보단 변별력이 조금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2교시 보겠습니다. 자, 2교시 1번은 전력 계통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를 낮춰주는 보호장치, 초전도 한류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초전도 한류기 문제는 기존에도 반복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결국은 복합형, 일명 뭐 하이브리드형, 브리드형, 아니면 뭐 선로 변경식이라는 표현도 써요. 선로 변경식 형태의 복합형 위주로 한 60에서 70%, 거의 80%에 가깝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합철심형, 정류형, 포합철심형, 정류형, 무슨 뭐 사이리스트형, 뭐 이런 것들, 뭐 저항형, 이런 것들 위주로 나머지 건 언급하는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무난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은 얘는 전력계통 사고 시 우리가 지금 고창시험선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복합형이니까 복합형을 위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아마 모범 답안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자, 고압 배전 계통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가 배전선로 구성 및 특징. 두 번째가 지중 배전 계통의 구성 방식 및 특성. 자, 이것도 우리 송배전공학 책에 보면 이 똥이 똑같이 문과 안 틀리고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모범 답안은 어쨌든 우리 기본서 내용에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뭘 배전선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딱 송배전공학 책 내용에 충실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아마 점수가 나올 겁니다. 뭐 우리 앞글자 많이 따놨죠. 이 방환망, 방해환수,
방사상 방식, 환상, 망상, 네트워크 방식 얘기하고, 이것도 또 방사상, 예비선 절체, 환상, 스팟 네트워크.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 자꾸 기본서를 등한시하는 우리 특성이 나오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안 놓치고 가져가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합격하는 순간까지 기본서를 놓지 말라고. 그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여태까지 뭐 신규 출제 형태나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어렵거나 뭐 이러진 않은 문제로 보셔야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분사형 전원을 특급 전력 계통에 연계 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세 번째, 100회 이후에만 세 번째, 100회 이후에만 세 번째 25점 나오는 거죠. 변압기 결선 및 적지 방식에 따른 전압 및 특성. 자, 이거는 명확하게 모범 답안이 분사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 뭐 계속해서 두꺼운 책, 일명. 되게 두꺼운 책 하나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쓰셔봐야 의미 없고요. 아마 거기 보면 벡터도 나오고, 유효 접지일 때, 비유효 접지일 때, 뭐 1.3배 나가는 거, 1.732배 나가는 거, 이제 벡터로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벡터하고 같이. 요것도 연계 변압기 결선 방식 종류와 특징에서 우리 많이 쓰는 델I, Y델, YY. 요 세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뭐 장단점은 사실은 기어 전류 문제, 뭐 릴레이 동작 문제, 그리고 고조파, 철공진 얘기도 조금 있어요. 철공진 관련된 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키워드로 장단점이 보통 기술이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것들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면 점수가 적정하게 나오겠죠. 반복, 세 번째 반복이니까 벌써 이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계신 문제로 봐야 돼요. 이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아까도 얘기했죠. 신재생 발전기 송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 자, 이거 138회도 나왔어요. 이거 매번이에요, 매번. 지금. 뭐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야, 이번에도 또 나오겠지? 뭐 또 나와도 계속 나오니까 뭐 이거 이제 지겹습니다, 사실은. 이 연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게 138회 때 약간 이슈가 됐던 거는 이게 개정이 됐죠. 사실 작년 말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 말에 개정이 됐고, 이게 실제 실시가 올해 뭐 3월부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138회 나왔을 때도 개정된 거 쓰라는 얘기죠. 사실은. 개정된 거 써야 돼요. 개정된 걸로. 지금은 이제 핑계도 없어요. 뭐 시행이 3월 1일부터니까 뭐 지난 138회 때는 그게 2월달 시험이었잖아요. 시행이 3월 1일부터니까 그 전 기준으로 써도 되지 않냐. 참 그런 행복한 생각이죠, 사실은 되게. 그래서 이거는 딱 이번에 개정된 거로 딱 맞춰서 이거 외울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울 숫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리하셔서 외우실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애인데 뭐 외울 거 엄청 많습니다. 뭐 그냥 외워서 쓰실 분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외워놓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 근데 그렇게 이게 매번 나와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많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고, 뭐, 이번 시험 보기 전에도 뭐 이렇게 얘기했어. 뭐 또 나오겠지 뭐 이거. 뭐 그렇게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2교시에 떡하니 나왔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쓰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쓰셨을 거고. 근데 약간의 외울 게 많다는 얘기는 디테일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디테일로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제 표준 석탄화력 발전소의 환경 오염 및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비형 기능 원리 특징. 뭐 환경 오염을 하면은 삭스, 낙스, CO2, 뭐 분진,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배연확산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설비별, 줄이기 위한 설비별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쓰라는 거 아니잖아. 이거 쓰고 대책 쓰라는 얘기 아니죠. 이거 쓰고 대책 쓰는 건 우리가 많이 접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쓰고, 이거에 영향 쓰고, 대책 쓰고. 근데 여기는 줄이기 위한, 이거 열거하고, 줄이기 위한 설비별 기능 원리 특징이에요. 쉽지 않죠. 왜냐면, 설비가 뭐 있어요? 집진기, 파랑 설비, 탈질 설비. 이런 것들 열거가 돼야 돼요. 이거의 기능 원리 특징. 집진기는 뭐 어느 정도 커버돼. 탈황, 탈질. 이것도 뭐 우리가 그 어려운 화학식들이 있죠. 화학식들 막 원리 설명하려면 화학식으로 설명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화학식까지 외워야 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외웠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원리 쓰고 특징 쓰고 뭐 석계석고 탄력법 써야 되고 뭐 암모니아 탈질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책에 어디 있다고 안다고 해서 이것도 또한 디테일을 또 요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디테일을 요하는 문제가 돼서 뭐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 문제 또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 전력계통의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죠. 이거 130회 때인가 120 몇 회 때인가 정확하게 똑같이 너무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었죠. 자, 그래서 뭐 PV 곡선식 유도하는 거 뭐 많이 다루죠. 많이 다룰 거고 뭐 이거 간략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죠. 또 간략하게 유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해석이죠. 해석. PV 곡선, IV 곡선, QV 곡선. 우리 곡선 3대장, 전압 안정성을 논하는 곡선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3대장에 대한 해석 문제죠. 해석을 잘 해야. 결국은 상반구 영역은 안정 영역, 하반구 영역은 불안정 영역. 근데 왠지를 써줘야죠. 왜? 왠지를 잘 써줘야 점수가 제대로 나옵니다. 왜 상반구 영역은 안정 영역이고 왜 하반구 영역은 불안정 영역이지? 자, 그 PV 곡선이나 그 IV 곡선에 대해서 그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 QV 곡선은 쉽죠. QV 곡선도 딴 거 쓰시면 안 돼. 이거 쓰셔야 돼. QV 곡선도 요렇게 돼 있어서 요 상반구는 안정, 하반구는 불안정해서 이거 해석하셔야 돼.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전압이 상승하는 영역하고 무효전력을 공급했는데 전압이 강화되는 영역에 대한 구분만 해석하면 되니까 얘는 쉬워요. 근데 PV 곡선하고 IV 곡선에 대한 상반구, 하반구 해석하는 건 쉽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설명은 공개 강의 때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항상 대책은 뭐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거죠. 딱 그 뭐 운영 측면, 뭐 설비 측면 해가지고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결국 1, 1번이 점수를 가르겠죠. 근데 최근에 반복된 기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해 가셨을 건데,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들락날락 할 겁니다. 이게 좋은 문제죠, 사실은. 이 해석을 물어봤다는 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고, 그림만 대충 외우시고, 식만 대충 외워놓으셔가지고는 해석이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교시가 지금 정리가 됐는데, 2교시도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5번도 좀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결국은 1번 문제 말고는 신경이 좀 쓰이죠? 뭐, 디테일을 챙겨야 되는 게 지금 한 2-3개 정도 보이고, 6번도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나마, 이번 139회차 중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교시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 또 쉬운 형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2교시도. 자, 3교시. 1번. 장거리 대용량 해저 및 지중 송전선로의 고유 송전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하는 HVDC에 대해서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자, HVDC 문제입니다. 자, HVDC 문제는, 근데 HVDC까지는 좋아. 근데 1번은 지금 전류하고 전압형 특징 비교, 이건 뭐 누구나 어느 정도 준비가, HVDC 문제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빈도가 높은 애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계셨을 거고. 자, 2번 문제 SCR이 나왔습니다. SCR. 자, SCR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생소하실 수뿐이 없지, 사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HVDC 지금 전압형의 전류형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조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지금 하는 구간을 지금 잠정적으로 뭘로 결정이 되어 있냐면 전압형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압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물론 역송도 있지만 이 블랙 스타트거든요. 블랙 스타트. 자, 블랙 스타트인데 이제 특히 이 전류형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SCR이 2보다 작으면 우리가 약한 계통 강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강건도가 떨어지는데 보통 3이 넘지 않으면 계통 강건도가 문제가 돼서 HVDC를 거의 못해요. 사실 HVDC를 못해. 그래서 이 강건도 결국은 이제 무효전력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압형으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이거에 지금 녹여져 있어요, 이 문제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게 2보다 작으면 약하고 매우 약하고 2에서 3 사이는 약한 거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게 결국은 요걸로 가서 전압형을 우리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에 적용되는 이후까지 가셔야 되는 문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계략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정리하셔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압형으로 우리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를 하는 것까지 끌어내신 답안을 쓰시면 말도 안 되는 고득점이 나오실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전향의 점수뿐이 못 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블랙 스타트까지 결국 이제 블랙 스타트가 되는 게 지금 전압형인데, 지금 전압형을 할 수뿐이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압형을 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서,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직류 154 이상, 우리 지중송전에서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자, 시스를 접지하는 이유. 자, 시스 유기 접지하는 이유는 시스 유기전압을 낮추고자 하죠. 시스 유기전압이 높으면 인체에 위험이 가해지고 폐회로가 구성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를 접지하고 그 세 가지는 뭡니까? 크로스본드, 양단, 편단, 솔리드 본드에서 네, 세 가지죠. 크로스본드, 양단, 편단에서 세 가지고. 자, 시스 전압 제한기 결선 방식 세 가지. 함정을 팠어요. 함정. 시스 전압 제한기. 얘가 이제 SVL을 우리가 시스 전압 제한기라고 부르는데, SVL 결선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 SVL, 이 시스 전압 제한기가 SVL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요거는 10점짜리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 결선 방식 세 가지를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만 조금 걸리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가 또 시험장에 보면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시스 전압 제한기가 SVL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떠오르는데, 시험장에서는 또 이게 안 떠올라. 이게 뭐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고, 이게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해서 쓰시면, 이 세 가지를 쓰시면 괜찮은 점수가 나와주셨을 거고, 이제 그 갈림길에 있는 문제입니다. 시스 전압 제한기에 대한 그 판단을 현장에서 하셨냐, 못했냐.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배전 계통의 접지 방식인 TNTT, IT 방식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KC에 지금 IC가 들어왔죠. 이 TNTT, IT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도 발송 배전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계속 나왔었고요. 그 KC가 변경된 이유는 또 어느 정도 빈도가 확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하고 특징을 설명하실 수 있었을 건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 방식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력이 달라질 수 있어 전력 개통, 연계 운전 시 전압 변동 등 개통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인 스태트콤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시오. 자, 이게 뭐 구구절절이 있는데 결론은 스태트콤 문제입니다. 스태트콤. 그래서 이제 스태트콤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서 정의, 동작 원리, 특징 및 효과. 자,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건 이게 25점이죠. 그래서 정의, 구성도 그리시고, 원리 설명 어느 정도 하시고, 특징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25점이라 어느 정도 양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양을 조금 맞추셔야 돼요, 사실. 이게 신재생의 전압 변동에 조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전압 변동 대책으로서의 스태트콤의 효과를 조금 맞추셔서 기술하셔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그렇게 또 맞춰주지 않으시면 점수가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스태트콤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압형 HVDC의 인버터하고 똑같습니다. 전압형 HVDC 인버터. 그래서 우리 전압형 HVDC도 중요한 게 전압 안정성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스태트콤을 쓰면 신재생에 의해서 불안정해지는 전압 변동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맞춰서 특징 및 효과를 잘 쓰셔야 되는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누구나 다 쓰죠, 스태트콤은. 누구나. 근데 이 문제에 맞춰서 얼마나 잘 쓰셨느냐가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점수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여기서 또 이번 139회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뭔가가 있는데 약간의 용어를 조금 가지고서 약간 장난치는 거죠, 사실. 단순화력 발전소와 복합화력 발전소의 개념 및
HRSG. 자, 결국은 단순화력, 그리고 복합화력, 그리고 HRSG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단순화력은 우리가 GT, 복합화력은 GT 플러스 ST. 자, 그리고 HRSG는 우리 복합화력에 들어가는 보일러죠.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서 딱딱딱 구분하셔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화력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의 당황을 하신 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뭐였어요? 그 SVL, 그것도 약간의 함정을 파놨듯이 이것도 약간의 함정을 파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시험장에선 약간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난이도를 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 6번 문제. 자, 계기용 변류기의 다음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CT 부담,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이건 무수히 많이 그전에 출제가 됐었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뭐 디테일이 필요하긴 한데 이해 플러스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과전류 정수와 과전류 강도, CT 부담.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약간의 디테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죠. 이거는 디테일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만 되게 하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까 보입니다. 자, 3교시가 이렇게 보면은 5번도 약간 고민하셨을 거고 4번도 알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만만치 않으셨을 거고, 자, 1번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2번도 함정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엄청 쉬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꺼름직한, 약간 엄청 난이도를 낮게 보기엔 꺼름직한 교시입니다. 이게 3교시도. 자, 4교시. 자, 1번 문제. 자, 전력 개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시장 선진화 및 개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그리고 명확하게 목차를 잡아줬습니다. 정의 및 목적, 도입 배경, 기대 효과,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자,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사실은 시작은 이제 출력 제한이에요, 출력 제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이제 출력 제한이 생기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발전원으로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인데, 그 취지에 맞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도입 배경, 기대 효과 나와 있으면 이거에 맞추셔서 잘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또 뭐 RPS 뭐 이걸로 잘못 가시면 큰일 나죠. RPS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지금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면, 약간 VPP 개념을 조합하셔서 설명을 하시면 괜찮았겠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25점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정리해 놓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1번 문제도. 자, 2번 문제. 자, 풍력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발전기인 PMSG와 DFIG. 이게 딱 지금 풍력 발전 우리 라인업에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해상은 이거고 육상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풍력 발전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돼 계실 수 있는 아이템인데, 딱 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 이거를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겠죠. 뭐 DFIG가 뭔지 PMSG가 뭔지는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 PMSG가 무겁고 크고 대용량일 때 경제성이 나온다. DFIG는 가볍고 용량이 작아.
그래서 얘는 소용량일 때 경직성이 나오는 애죠. 보통 이제 DFIG가 경제성이 나오는데 대용량일 때 전력 특성이 우수한 PMSG가 경직성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잘 비교해서 설명하셔야 다 똑같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포인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이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점수차가 나겠죠. 어느 정도.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은. 자, 그리고 3번 문제. 변전소 메시 접지 설계에 있어 인체에 인가되는 최대 허용 보폭 전압 및 접촉 전압, 의미, 등가해로 수식 설명, 잡지망 메시 전압 및 보폭 전압을 수식으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허용 보폭, 허용 접촉. 자, 모델링 하시고, 등가해로 그리시고, 수식 설명하시고, 그리고 메시 접지의 전압 및 보폭 전압을 또 수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앞에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메시 접지의 메시 전압하고 보폭 전압, 얘는 약간 등한시하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식이 복잡합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거를 수계산을 안 하고 뭐를 해요? 접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계산을 합니다. CD, EGS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쉽지 않겠죠. 수식으로 설명해서. 이거는 암기 디테일이 조금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고민이 좀 필요하고, 뭐 대책이나 이런 거 좀, 뭐 상승 대책까지 써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건데, 아마 이거 쓰시기도 버거우셨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류 배전선로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1번이 교류계통 도체 실효저항. 자, 실효저항식은 또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커버를 하고 있죠. 교류계통 도체의 실효저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효저항 개념하고 식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2번이죠. 배전 변압기 다음 사항 설명을 해놓고, 결합계에서 K 문제가 나왔어요. M의 루트 L1, L2 이 문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걸 구하고 또 거기다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까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로 보셔야 되고 일단 문제를 보면 당황하실 뿐이 없어요. 그래서 또 배전 변압기의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해놓고 우리 배전용 TR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배전용 TR 관련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일반적인 변압기 내용의 자기회로로 풀어야 되는 문제여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과정은 우리 공개 강의 때 오시면 우리 김진혁 기술사님께서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기술된 설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게 이번 시험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문제 속의 문제입니다. 자, 변전소 또는 수용가에서 개통이 병렬로 접속하여 진상전류에 의해서 선로의 지상분 전류를 보상함으로써 전류의 합성치를 감소시킨다. 얘가 뭐냐? 콘덴서죠. 콘덴서 C예요, C. 콘덴서 C. 콘덴서 C입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꼭 이렇게 내. 이번 회차는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요. 자꾸. 아까 SVL 있었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번 회차의 트렌드가. 그래서 콘덴서의 역류 개선 원리 설명하시고, 보성 효과 설명하시고, 과부성식 문제점, 이제 모성고, 모선 전압 상승, 손실, 고적파 증폭, 기본 키워드 나온 거 3개 설명하시고 3개 위주로 뭐 나머지 것들도 좀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역류 개선 시 필요한 용량 계산해서 우리 피탄젠트식 QC는 피탄젠트식 있죠. 요거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거 탄젠트가 얼싸안거에서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인도 코사인으로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형태로 바꿔서 쫙쫙쫙쫙 푸시면 되겠죠. 이거. 예, 알면 쉬운데 약간 찜찜하게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래도 제가 볼 땐 시험장에 가신 분 95% 이상은 이게 콘덴서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4교시 문제에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전력 계통의 최적 조류 계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설명하시오. 자, 뭐, 최적 조류 계산이라는 게 결국은 최적의 전압, 뭐, 최적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조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운영계획 및 설비 확증계획 측면에서의 구체적 활용 방안. 자, 운영계획이라는 건 결국 손실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계획일 거고, 설비 확충은 최적의 조류가 나오게끔 계산을 하는 거겠죠. 설비 확충 계획과 결국은 용량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부분일 거고, 구체적인 기술 수단은 결국은 조류 제어를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여기 쫙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것도 사실은 시중교재나 우리 개통공학 책에 보면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 근데 이걸 이제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좀 완전 메이저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디테일이 조금 필요한 유형의 문제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엄청 쉬운 문제는 또 아니었다. 자, 이렇게 보면 4교시가 6번도 뭐 그냥 그렇고 5번도 쉬운 걸 갖다가 함정을 파놓고 4번 만만치 않고 3번 만만치 않고 2번 변별력 어느 정도 있고 1번 만만치 않고. 자, 이번 회차에는 4교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4교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도 있고 1교시도 만만치 않았고요. 1교시, 4교시 1교시가 좀 만만치 않았고 2교시, 3교시가 그래도 좀 봐줄만 했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 쉬운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평균 난이도보다는 살짝 위에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교시에서 4교시까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고요. 또 채점은 또 모르는 겁니다, 항상. 채점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대도 실망도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8월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총평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자세한 이제 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5월 23일 토요일 아침 9시 반부터 대한전기학원 잠실 학원에서 공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